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SNS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영상이나 사진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우한에서 촬영이 됐다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이렇게 앞으로 쓰러지는 그런 영상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신종 코로나 상황이라면서 한 상점 앞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환자를 부축하는 그런 사진, 그런 사진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용 교수님, 이런 사진과 영상들 사실로 밝혀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물론 사실이 아니었죠. 예. 그 마스크를 쓴 남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네. 지난 그 23일 그 트위터 계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인데 인도네시아 한 방송사에서 먼저 소개했고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신에서 보도했다고 하면서 재인용돼서 급격히 퍼지게 됐습니다. 네. 일부 국내 언론사가 영상 게시자에게 전화까지 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한 상태고요. 인도네시아 방송국은 영상을 당연히 유튜브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네. 해외 유력 언론들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경기도 한 수건 가게 앞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환자를 부축하는 그 모습의 사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확인 결과 합성으로 드러났고요. 네. 수건 가게라고 했잖아요. 네. 그 업주가 신고를 하고 경찰은 이제 작성자에 대해서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의 유포는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하네요. 네. 네.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릴 경우에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감염증이 돌기 시작하면 백신이 언제 나올까? 이 가장 궁금해지죠. 맞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지금 당장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뭐 홍콩에서는 백신이 개발됐다. 뭐 이런 기사도 떴고요. 어떤 정보가 맞는 겁니까, 교수님? 이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사스가 나온 게 2003년이었기 때문에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스를 가지고 백신 개발이나 이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사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면 환자가 계속 있어야 효과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사스는 약을 막 개발하고 준비를 했는데 더 이상 환자가 없으니까 중간 단계를 못하고 멈춘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메르스가 나왔는데 메르스는 이제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아직도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기존에 했던 이런 연구를 했던 분들이 비슷한 특징이 있으니 그 전구 물질을 가지고 백신 개발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홍콩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백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지금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 와서 사용되려면 굉장히 많은 여러 단계의 난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유행에서 이번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선별진료소라는 곳을 방문을 해야 되죠. 네. 현재 전국에 500개 이상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선별진료소 중에 한 곳인 서울대 보라매 병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 보라매 병원 감염내과의 박상원입니다. 그 발열이나 기침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한 사람 중에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매뉴얼로 이게 진행이 되나요? 그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의심돼서 이제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기준이 있지요. 정부 방역 당국에 연락을 해서 확진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 다시 연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기 이전과 발생한 후를 비교를 해보면 병원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환자들의 분위기도 많이 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외래 환자도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시는 분들도 많이 긴장된 모습이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진들은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밤낮으로 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저희가 이제 이런 종류의 큰 유행을 최근에 몇 번 겪었죠. 비교적 네. 많이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이 공포를 이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조금 더 뭘 조장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그게 오히려 현장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들 많이 너무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편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가 현장을 가장 힘들게 한다. 네,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